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은 아침이면 안개가 짙게 깔리고 밤에는 달빛조차 희미하게 비추는 곳이었다. 그 마을 끝자락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과거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 부모와 두 아이, 그리고 어린아이의 돌봄을 맡은 보모가 함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온 가족과 보모가 모두 실종되고 말았다. 경찰이 집을 수색했지만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사람들은 그 집이 원혼이 떠도는 저주받은 장소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마을 밖에서 한 젊은 부부가 그 폐가로 이사를 오기로 결심했다. 부부는 이상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집을 구입했다. 그들은 집을 정돈하고 생활을 시작했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날 밤 부부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깼다. 소리는 한 곳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곤 했는데 마치 누군가 집안을 서성이는 것 같았다. 남편은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튿날 아내는 부엌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창문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자 아이의 작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부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집을 떠날 것을 조언했다. 최대한 무시하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한 현상은 더 빈번해졌다. 밤마다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방문, 텔레비전 속 하얗게 끊긴 화면에 비치는 사람 없는 방의 영상. 부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이 집에 대해 알기 위해 기록 보관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집에 얽힌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부모가 부지를 몰래 떠나려 할 때 그녀는 아이를 안고 집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가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의문은 사라졌다. 부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언가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그날 밤 부부는 각자 손에 불을 붙인 촛불을 들고 그 가족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무엇이든지 그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를 위해 추모의 시간을 가졌고 하룻밤만 견뎌보자고 다짐했다. 놀랍게도 그 밤 이후로 모든 기이한 현상은 멈췄다. 마치 집이 비로소 안식을 얻은 듯했다. 부부는 생각 끝에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집 근처로 가지 않았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묘한 평화가 흐르는 장소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집을 떠나기 전 부부는 깜빡하고 작은 방에 불을 꺼두지 않았다. 그 방의 불빛은 오늘도 어두운 밤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하얀 커튼 뒤에서 무언가 가리워진 얼굴이 길가를 응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꽁꽁 입을 닫았고 그 집은 잊혀질 듯 말 듯한 또 다른 신비의 장소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 그곳에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은 20년 전까지 한 가족이 살았던 곳으로 가족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간 뒤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의 외관은 점점 퇴락해갔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문은 녹슬어 휘청거렸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그 집에 관련된 소문이 떠돌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은 공포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집을 탐험해 보려는 호기심 많은 10대 소년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 집을 탐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은 그 용기를 놀라워하면서도 동시에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년들은 겁이 없었고 그저 재미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들은 플래시를 준비하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그들은 비교적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불길한 정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빛 아래 드러난 내부는 낡고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으며 벽지는 곳곳이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주변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의 2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순간 멈칫하며 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추측하건대 바람에 문이 닫힌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고의로 문을 세게 닫은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찬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향해 걸어가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의외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벽에 낙서로 가득한 기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심에는 알 수 없는 문자가 써 있었고 그 의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 안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불길함을 느끼며 방을 나가려 했지만 갑자기 문이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문으론 힘을 다해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의 기괴한 그림에서 빛이 발광하며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의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들이 하나같이 움직이기 시작해 방 안을 소란스럽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인물들이 튀어나오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밖에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벽을 넘어 밖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순간적으로 정적이 찾아왔고 방 안의 모든 괴이한 현상이 멈췄습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렸고 그들은 황급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았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그 집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이 일을 아는 친구들조차 그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조용히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경험은 그들의 기억 속에 깊이 스며들어 남았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고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새 소년처럼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대학생인 지수는 친구들과의 늦은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호기심과 공포에 대한 이야기가 모임의 주제였기에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괴담들로 가득했다. 밤 공기는 후덥지근했고 주변은 어둡고 적막했다. 지수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집으로 가는 지름길, 오래된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골목길은 언젠가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 늦은 시간에 그 길을 지나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까지 직접 경험한 적은 없었기에 겁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무언가 달랐다. 골목을 들어선 순간 그녀는 뭔가 낯선 기운이 맴도는 것을 느꼈다. 걸음을 재촉하던 그녀는 자신의 발소리 외에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착각이겠지 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다시 앞으로 걸었지만 그 발소리도 그녀의 걸음과 맞춰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정말 현실감 있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수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걸음을 점점 더 빨리 했다. 하지만 상대는 끝까지 그녀를 쫓아오는 듯했다. 골목길이 끝날 무렵 지수는 무언가 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소름이 끼쳤다. 학교에서 들었던 괴담이 사실이란 느낌에 사로잡혀 그녀는 마침내 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바닥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대문을 열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숨을 헐떡이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에 정신을 차린 지수는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수야, 잘 들어갔어? 어두운 길 조심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이상한 일이 많대. 지수는 친구의 메시지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내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긴장을 풀기 위해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날 밤 악몽이 그녀를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주변은 더 어두웠고
발소리는 더 선명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의 낮고 탁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깨어나 보니 이미 새벽이었다. 지수는 꿈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던지를 다시금 느꼈다. 그 후로 며칠간 지수는 밤마다 같은 꿈으로 인해 잠을 설치게 되었다. 그 꿈 속의 목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녀는 진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결국 지수는 그 골목길에 대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학교 도서관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알면 알수록 그 길에 얽힌 섬뜩한 전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길은 수십 년 전 큰 화재가 있었던 장소였고 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몇몇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서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더 이상 혼자 그 길을 지날 자신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하고 다음번 모임 후에는 다른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왜인지 모르게 그녀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고 어두운 길을 걸을 때마다 섬뜩한 기운이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핸드폰에는 다시 친구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수야, 그 골목길에서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누군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사람이 많대. 혹시 너 괜찮아?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스스로를 한심시키려고 했다. 모두 다 내 상상일 거야. 하지만 그 후로도 지수의 꿈속에서 골목길과 낮은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꿈의 소리는 점점 더 그녀에게 가까워져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져 갔다. 이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 끝나는지는 알 수 없다. 그 골목길의 전설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지수의 이야기도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스러운 전설로 남게 될지 모른다.